이게 다 나중에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당하셨을 때 소명하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병행 수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 상품일 것, 두 번째는 상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세 번째는 상품의 품질에 차이가 없을 것.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그런데 진정 상품이 뭔가요? 병행 수입으로 허용되려면 진정 상품, 즉 가품이 아닌 진품이어야 해요. 이건 대놓고 S급, A급 이런 가품을 판매하는 거 아니면 거의 문제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의외로 여기서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해외 공식 매장이나 적법한 루트로 상품을 구입하시고 영수증이 다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사실 진정 상품이라는 거는 다 소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수량도 작고 이윤이 거의 안 날 거잖아요. 수사기관에 이렇게 영수증 내시면서 깔끔하게 소명하시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보통 병행 수입하시면 직접 본사랑 컨택해서 소싱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홀세일러라고 하는 도매상을 통해서 상품 실물을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로 보고 거래를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거래하실 때는 유통 경로도 엄청 복잡해요. 국내 에이전시, 아시아 에이전시, 태평양 에이전시, 유럽 에이전시 이렇게 막 몇 단계씩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끝까지 가보면 외국 권리자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홀로그램이나 일련 번호로 정품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정품인지 감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렵고 원래 수사받는 본인이 정품이라는 거를 다 스스로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요즘에는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나 이런 인건비가 적게 드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보통은 판매지 제한 약정이나 수량 한정 약정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만 팔아야 하거나 아니면 몇 개 이상, 정해진 수량 이상은 판매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어겨서 생산된 제품은 상표권 침해고 진정상품이 아닙니다. 또 진정상품이라고 해서 수입신고 필증을 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통관이 허가됐다는 서류지 진정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이렇게 진정상품이 문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상품을 알아보실 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출처와 품질이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외국에서 적법하게 구매한 제품이라고 해도 수입하는 제품이 병행 수입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수입 제품과 그리고 국내 유통되는 제품 사이에 출처와 품질에서 서로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판례는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 등록 상표권자가 법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서 수입 상표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 등록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지사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례에서 말하는 법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행 수입이 허용돼요. 문제는 국내 상표권자가 다른데 국내 상표권자도 외국에서 수입만 해서 판매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출처가 동일한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없는 것 같아요. 수출입 통관 사무 규정에는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 대리점인 경우도 출처가 동일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건 수출입 업무를 위한 행정 기준이지 병행 수입을 허용하는 기준이 아니고 어차피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거라서 이건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다르고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출처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병행 수입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는 동일하다고 해도 전용 사용권자가 별도로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용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에게서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인데 전용 사용권이 설정돼 있으면 설령 상표권자라고 해도 마음대로 상표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독자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전용 사용권자가 있다면 해외 상품과 국내 상품이 출처가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품질도 다를 거기 때문에 병행 수입이 허용되지 않아요. 병행 수입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상표권자는 사운드 음향기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일본 업체인데 국내 수입업자가 싱가포르에 수출한 사운드 장비를 수입해서 상표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이에요. 상표권자는 국가별 안전규격에 맞게 상품을 제작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전원 코드나 터미널 단자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규격에 맞게 교체한 거예요. 법원은 이런 고가 음향 장비는 전압에 따라서 음질, 음량 같은 품질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병행 수입을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의 명성과 소비자의 신뢰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행 수입을 불허했습니다. 피고인이 해외에서 아동용 그림 물감을 수입했는데 별도의 용기에 소분해서 나눠 담아서 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에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입한 제품은 진정상품이고 단지 용량을 조절해서 팔았을 뿐이고 품질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법원은 설사 내용물이 동일하다고 해도 별도 용기에 나누어서 담아서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병행 수입품에 상표나 제품 설명서를 가져다 써도 되나요? 법원은 병행 수입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상표가 사용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포장지, 쇼핑백, 내부 간판 부분에 상표를 표시하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명함에 상표를 표시하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병행 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공식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 설명서나 사진, 설명문은 상표권과 별도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하시는 분들이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국내 시장을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광고비도 많이 썼는데 이걸 상표권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화가 난다고 해서 외국 상표권자에게 물품 번호 같은 걸 주면서 얘 수입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불공정 거래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병행 수입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봤습니다. 국내 총판 업체나 병행 수입을 하시는 분들 병행 수입에 대해서 잘 아시고 사업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